한 여성이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네 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한 분식집 아주머니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도 나서려 하지 않았죠. 비켜주시겠습니까? 여성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남자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야, 휴가 나온 거야? 아니면 군복 놀이 하는 거야? 하지만 그 순간 뭔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성이 베레모를 벗더니 다시 썼습니다. 공기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특전사령부 소속 준장 김서연입니다. 과연 이 골목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이 한 번의 용기가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았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서연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육군 특전사령부에서 준장으로 복무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자란 덕분에 자연스럽게 군인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년 넘게 이 길을 걸어오면서 많은 일들을 겪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준 특별한 하루가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벌어진 일이었지만 저에게는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볼을 스쳤어요. 서연은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3개월 전 그녀의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었거든요. 따님, 아버님이 깨어나셨어요. 의사 선생님의 그 말을 들었을 때 서연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기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아버지는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지셨거든요. 평생 튼튼하기만 했던 아버지가 말이에요. 김철수, 서연의 아버지는 30년간 군인으로 살아오신 분이었어요. 등이 굽지 않는 꼿꼿한 자세, 언제나 단정한 모습. 서연이 어렸을 때부터 존경해 온 분이셨죠. 아빠, 저 군인이 될 거예요. 어린 서연이 그렇게 말했을 때 아버지는 웃으셨어요. 군인은 쉬운 길이 아니란다. 특히 여자는 더 힘들어. 그래도 아빠처럼 되고 싶어요. 아버지의 눈빛이 따뜻해졌어요. 그럼 준비를 단단히 해야겠구나. 그때부터였어요. 서연은 아버지의 뒤를 따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운동하고 공부하고 또 운동했어요.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언제나 서연의 든든한 버팀목이었거든요. 하지만 3개월 전 그날 모든 게 바뀌었어요. 여보, 머리가 너무 아파. 아버지가 갑자기 주저앉으셨어요. 그리고 의식을 잃으셨죠. 어머니의 비명소리가 지금도 귀에 맴돌아요. 응급실에서 기다리는 12시간. 서연에게는 12년처럼 느껴졌어요. 손톱을 물어뜯으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괜찮아지세요. 다행히 아버지는 목숨을 건지셨어요. 하지만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하셨어요. 말씀이 어려우셨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없으셨거든요. 서연은 즉시 긴급 휴가를 냈어요. 부대에서는 만류했습니다. 준장님, 중요한 회의가 많이 남아 있는데요. 가족이 더 중요해요.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거든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가족보다 소중한 건 없었어요. 3개월간 서연은 아버지 곁을 지켰어요. 재활 치료를 도와드리고 말동무도 해드렸어요. 아버지는 조금씩 나아지고 계셨지만 예전 모습과는 달랐어요. 서연아. 아버지가 어렵게 말씀하실 때마다 서연의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 강했던 아버지가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보는 건 견딜 수 없었거든요. 오늘도 재활 치료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수원 팔달 막걸리와 떡볶이를 사가려고 했어요. 떡볶이만 드시면 기운이 나신다니까. 어머니가 그러셨거든요.
서연은 작은 희망이라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팔달 막걸리 골목에 도착했을 때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와 분위기가 달랐거든요. 따뜻한 음식 냄새는 그대로였지만 사람들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서연이 자주 찾던 분식집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볶이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먹던 그 맛이었어요. 그런데 분식집 이예숙 아주머니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평소에 따뜻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죠. 대신 불안한 기색만 가득했어요. 무슨 일이지? 서연이 궁금해하던 그때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분식집 앞 좁은 통로에 4명의 남자들이 서 있었거든요. 담배를 피우며 큰 소리로 웃고 있었어요. 옷차림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화려한 재킷에 굵은 목걸이, 팔에는 문신까지 새겨져 있었죠.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특히 눈에 띄었어요. 키 175cm 정도의 건장한 체격. 박진우라는 이름의 이 남자는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담배를 입에 물고 주변을 휘둘러 보고 있었어요. 마치 자신이 이곳의 주인인 것처럼 말이에요. 아줌마, 우리가 여기 지켜주니까 장사 잘 되는 거 맞지? 진우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섞여 있었어요. 다른 손님들이 지나가려고 해도 일부러 비켜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당당하게 길을 막고 서 있었죠. 해숙 아주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손님들이 지나가려고 하니까 담배 좀 치워주세요. 아이고, 아줌마가 너무 예민하네. 그러면 손님들 떨어져요. 진우의 일행 중 하나가 비웃듯 말했어요. 주변 상인들은 모두 고개를 돌리며 지나갔어요. 아무도 나서려 하지 않았죠. 서연의 주먹이 절로 쥐어졌어요. 마음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올랐거든요. 저 모습이 너무 비겁해 보였어요. 여러 명이 한 분을 괴롭히다니. 게다가 해숙 아주머니는 서연이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낸 분이었거든요. 괜찮으시냐고 물어봐야겠다. 서연이 한 걸음 내딛는 순간이었어요.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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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일정한 간격의 발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어요. 서연의 걸음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군대에서 몸에 밴 습관 때문이었죠. 165cm의 키에 단정한 단발머리. 깔끔하게 다린 군복을 입은 서연의 모습은 여느 때와 다름없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평소보다 차가웠어요. 아버지를 돌보느라 지친 마음.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불이한 상황. 두 가지가 서연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거든요. 서연이 진우 일행 앞에 섰어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비켜주시겠습니까? 순간 골목이 조용해졌어요. 진우와 일행들이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들의 입꼬리에 비웃음이 걸렸어요. 오, 뭐야 이거? 군복이네. 진우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요즘은 여자도 군인하나 보네. 일행 중 하나가 킥킥거리며 웃었어요. 하지만 서연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곧게 서 있었죠. 그 모습을 본 진우의 얼굴에 짜증이 스쳤어요. 자신들을 무시하는 것 같았거든요. 야, 휴가 나온 거야? 아니면 군복 놀이하는 거야? 진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하나둘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는 않았어요. 서연의 어깨가 툭툭 치일 때마다 그녀의 눈빛이 변해갔어요. 참을성 있게 견디고 있었지만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거든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어요. 아버지가 쓰러지신 후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솟구쳐 올랐어요. 이렇게 당할 수는 없어. 서연의 마음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건 어린 시절 아버지가 해주신 말씀이었어요. 서연아,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괴롭히지 않는단다.
진짜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사람이야. 그 순간 서연의 손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서연이 베레모에 손을 올렸어요. 천천히 정확하게 벗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썼어요. 이번에는 완벽하게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뭔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공기 자체가 바뀌었거든요. 서연의 손이 군복 단추를 하나씩 점검했어요. 옷깃을 바로잡고 어깨를 펴고 허리를 곧게 세웠습니다. 모든 동작이 자연스러우면서도 위험이 있었어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진우는 아직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여전히 비웃음을 지으며 서연에게 다가갔어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무의식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서게 됐거든요. 서연이 풍기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그때 서연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낮고 단호했죠. 마치 명령하는 사람의 목소리 같았어요. 민간인 상대로 폭력과 위협, 불법 점거. 서연의 목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어요. 현행범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순간 골목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바람 소리마저 멈춘 것 같았어요. 진우와 일행들은 서연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 서로를 바라봤어요. 현행범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진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뭔가 예상과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뭐라고? 내가 뭔데 현행범이래? 진우가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점점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서연의 변화된 분위기가 그를 위축시키고 있었거든요. 주변 공기마저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무언가 큰 일이 벌어질 예감이 모든 사람들을 감쌌어요. 서연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걸음걸이가 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한 발 한 발이 땅을 단단히 딛고 있었고 상체는 꼿꼿하게 세워져 있었어요. 마치 군대에서 하는 행진 같았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더욱 또렷해졌어요. 수많은 부하들을 지휘해 본 사람만이 낼 수 있는 그런 목소리였어요. 통행 방해와 상인 위협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이곳을 떠나십시오. 진우가 코웃음을 쳤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당황스러움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뭔가 예상과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야, 이 여자가 진짜 미쳤나?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뭔데 우리 보고 나가래? 하지만 서연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차분해 보였어요. 마치 폭풍 속의 바위처럼 말이에요. 그때 서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대한민국 특전사령부 소속 준장 김서연입니다.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준장이라는 말이 골목 전체에 퍼졌어요. 지나가던 시민들도 발걸음을 멈췄어요. 준장이라면 별 하나를 단 최고급 장교였거든요. 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뭐라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특전사 준장이라니. 그게 무슨 의미인지 대충은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믿어지지 않았어요. 설마, 진짜야? 일행 중 하나가 중얼거렸어요. 서연이 조용히 군복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검은색 지갑 같은 것이었어요. 그걸 펼치자 신분증이 나타났어요.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발급한 정식 신분증이었어요.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서연이 그것을 진우 앞에 내밀었어요. 진우가 떨리는 손으로 신분증을 받아들었어요. 그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사진, 이름, 계급, 부대명. 모든 것이 진짜였어요. 그리고 특전사령부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이게 진짜야? 다른 일행들도 하나둘 모여들어 신분증을 확인했어요. 그들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져 갔어요.
특전사라는 이름만으로도 충분히 무서웠는데 거기다 준장이라니. 주변에서 지켜보던 시민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진짜 준장이래. 특전사 준장이면 대단한 사람이잖아. 저런 사람한테 덤볐다니. 서연이 신분증을 다시 받아들며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경고드립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게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곳은 선량한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여러분의 행동은 명백한 업무 방해이자 협박 행위에 해당합니다. 서연이 한 발 더 다가섰어요. 그녀와 진우 사이의 거리는 이제 1미터도 되지 않았어요. 그 순간 진우는 서연의 눈을 마주쳤어요. 그 눈빛에서 그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무언가를 느꼈어요. 차가웠어요. 하지만 두려운 차가움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확신에 찬 차가움이었어요. 수많은 실전을 경험한 군인의 눈빛이었거든요. 선택하세요. 서연의 마지막 통고가 골목에 울려 퍼졌어요. 지금 이곳을 떠나시든지 아니면 정식으로 신고 조치를 당하시든지. 진우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어요.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주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그냥 물러날 수는 없었어요. 그의 일행들도 뒤에서 부추기고 있었어요. 형님, 여자 하나가 뭐라고. 그냥 가면 우리 체면이 말이 안 되잖아요. 진우가 거친 숨을 내쉬며 어깨를 으쓱했어요. 175cm의 키에 80kg이 넘는 체중. 그리고 수년간 싸움을 해온 경험. 그는 자신의 물리적 우위를 믿고 있었어요. 아, 진짜 열받네. 진우가 소리치며 서연에게 성큼 다가갔어요. 준장이면 뭐 어쩌라고. 주변 시민들이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어요. 분식집 해숙 아주머니는 어머나 하며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진우가 오른손을 주먹으로 쥐고 서연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어요. 하지만 그 순간이었어요. 서연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서연의 왼손이 진우의 오른팔목을 정확히 잡아챘어요. 동시에 그녀의 몸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진우의 팔을 비틀었어요. 특전사에서 배운 관절기 기술이었어요. 아! 진우가 비명을 지르며 자연스럽게 몸을 숙였어요. 서연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그의 어깨를 눌러 바닥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어요. 이 모든 동작이 3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우리 형님한테 뭐 하는 거야? 덩치가 가장 큰 두 번째 남자가 달려들었어요. 그는 양팔을 벌려 서연을 붙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서연은 이미 다음 동작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서연이 진우의 팔을 놓으며 몸을 낮췄어요. 그리고 왼발로 달려드는 남자의 오른 다리를 걸었어요. 동시에 왼쪽 어깨로 그의 복부를 강하게 밀어냈어요. 으악! 그 남자는 서연의 발에 걸려 균형을 잃었어요. 어깨로 밀린 충격으로 완전히 넘어졌어요. 바닥에 등을 부딪히며 떨어진 그는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어요. 구경하던 시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어이구야, 방금 뭐 한 거야? 진짜 대단하네. 여자가 어떻게 저렇게. 세 번째와 네 번째 남자가 동시에 덤벼들었어요. 하나는 앞에서, 다른 하나는 뒤에서 서연을 협공하려 했어요. 숫자의 우위로 승부를 보려 했던 거예요. 뒤에서 접근한 남자가 서연의 목을 조르려 했어요. 하지만 서연은 뒤돌지도 않고 오른쪽 팔꿈치를 뒤로 찔렀어요. 그의 명치를 정확히 타격한 거였어요. 으윽! 그 남자가 고통에 몸을 구부리는 사이 서연은 발 뒤꿈치로 그의 정강이를 세게 찼어요. 군화의 단단한 뒤꿈치가 뼈를 강타했어요. 아! 앞에서 달려든 마지막 남자는 이 광경을 보고 급히 멈춰섰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서연이 몸을 돌리며 그에게 다가갔거든요. 그 남자가 황급히 뒷걸음질을 쳤지만
서연의 움직임이 더 빨랐어요. 그녀가 한 발 앞으로 나서며 상대의 손목을 잡았어요. 그리고 그 손목을 비틀면서 동시에 다리를 걸었어요. 아! 마지막 남자도 바닥에 넘어졌어요. 서연은 그의 팔을 뒤로 꺾어 올려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했어요. 이 모든 일이 30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4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한 여성에게 완전히 제압당한 거였어요. 주변 시민들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바라보고 있었어요. 와, 진짜 세다, 이거. 한 시민이 핸드폰을 꺼내며 중얼거렸어요. 이미 몇몇 사람들이 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들의 시선에는 두려움보다는 감탄이 담겨 있었어요. 서연은 숨 하나 거칠어하지 않고 서 있었어요. 군복에는 주름 하나 생기지 않았고 머리카락 한 올도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듯이 차분했어요. 오히려 아까보다 더 위험 있어 보였어요. 진우가 바닥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손목이 아파서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는 서연을 올려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게 뭐야? 여자가 어떻게? 서연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특전사에서는 성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력만이 중요하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욱 냉정해 보였어요. 서연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검은색 무전기였어요.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안테나가 길게 뻗어 있었고 버튼들이 복잡하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군에서만 사용하는 특수 장비였거든요. 서연이 무전기 버튼을 눌렀어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준장 김서연입니다. 민간 폭력 무리 제지 완료. 경찰 협조 요청 바랍니다. 무전기에서 즉시 응답이 왔어요. 네, 준장님. 즉시 출동 지시하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수원 8달 막걸리. 골목 맞습니까? 정확합니다. 가해자 4명 현장 대기 중. 서연의 무전을 듣고 있던 진우와 일행들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거였어요. 그들이 상대한 건 단순한 여군이 아니었어요. 국가기관과 직접 연결된 고위 장교였던 거죠. 이게 뭐야? 진짜 경찰 부른 거야?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손목이 아파서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우웅, 우웅하는 소리가 골목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서연의 신속한 신고 덕분에 경찰이 빠르게 출동한 거였어요. 주변 시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와, 정말 경찰 온다. 저 사람들 이제 끝났네. 그동안 얼마나 나쁜 짓을 했길래. 몇 분 후 경찰차 2대가 골목 입구에 멈춰 섰어요. 경찰관 4명이 급히 내려서 현장으로 달려왔어요. 그들은 바닥에 넘어져 있는 남자들과 의연하게 서 있는 서연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상황을 한눈에 파악한 듯 했어요. 중년의 경사가 서연에게 다가왔어요. 정중하게 물어봤어요. 신고하신 분이 김서연 준장님이십니까? 그는 이미 상황 브리핑을 받고 온 상태였어요. 준장급 장교의 신고라는 점에서 사안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서연이 신분증을 제시하며 답했어요. 경사는 신분증을 확인한 후 깍듯하게 경례를 했어요. 상황 보고 부탁드립니다. 서연이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이들이 어떻게 상인을 위협했는지, 통행을 방해했는지, 그리고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하려 했는지를 조목조목 설명했어요. 그녀의 설명은 마치 작전 보고서처럼 정확하고 체계적이었어요. 이들은 며칠째 이곳에서 상인들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게까지 폭력을 시도했고요.
경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어요. 증인분들도 계시나요? 경찰관이 주변을 둘러봤어요. 여러 시민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희가 다 봤어요. 한 시민이 나서서 말했어요. 저 사람들이 먼저 걸었고 준장님한테 손을 댔어요. 맞아요. 핸드폰으로 영상도 찍었어요. 또 다른 시민이 핸드폰을 흔들며 말했어요. 시민들의 증언이 이어졌어요. 분식집 해숙 아주머니도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증언해 주셨어요. 며칠째 저러고 있었어요. 장사도 제대로 못하겠고 정말 무서웠거든요. 아주머니의 목소리에는 그동안의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진우와 그의 일행들은 이제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증인들과 영상 증거까지 있으니 할 말이 없었어요. 경찰관들이 이들을 수갑으로 체포하기 시작했어요. 차가운 쇠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어요. 찰칵, 찰칵. 진우가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어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냥 담배 피우고 있었을 뿐인데. 하지만 경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업무방해, 협박, 폭행 미수. 충분히 처벌 대상입니다. 서연이 경사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이분들에 대한 수사를 군, 검찰과 공조해서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군인에 대한 폭행 시도는 단순 민사사건이 아니거든요. 경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군인, 특히 장성급 인사에 대한 폭행은 일반 폭행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진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군 검찰까지? 이제야 일의 심각성을 깨달은 거였어요. 준장님, 혹시 다른 조치가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경사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서연이 고맙다는 인사를 하며 명함을 받았어요. 경찰차가 떠나고 나자 골목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상인들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가득했고 시민들은 서연을 바라보는 시선이 존경스러웠어요. 해숙 아주머니가 서연에게 다가오셨어요.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며칠째 무서워서 잠도 못 잤거든요.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는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혹시 또 그런 일이 생기면 바로 신고하세요. 서연이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치셨어요. 이 떡볶이 그냥 드시고 가세요. 진짜 감사해서요. 아주머니가 정성스럽게 떡볶이를 끓여주셨어요. 빨간 양념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정겨웠어요. 서연은 사양하려 했지만 아주머니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받아들였어요. 정말 맛있네요. 어릴 때 먹던 그 맛 그대로예요. 서연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고향의 맛은 언제나 특별했거든요. 주변 다른 상인분들도 하나둘 인사를 하러 오셨어요. 순대집 사장님, 어묵집 할아버지, 김밥집 아주머니. 모두들 그날의 일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덕분에 장사가 훨씬 편해졌어요. 요즘은 밤늦게까지 안심하고 있을 수 있어요. 상인들의 감사 인사가 이어졌어요. 서연은 겸손하게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며 손사래를 쳤어요. 며칠 후 지역 뉴스에서 이 사건이 보도됐어요. 수원 8달 막걸리 골목에서 여군 장성을 상대로 폭력을 시도한 조직폭력 무리가 현장에서 즉각 제압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상황을 전했어요. 피해자는 특전사령부 소속 김서연 준장으로 상습적으로 상인들을 괴롭히던 불량배들을 단신으로 제압했다고 합니다. 화면에는 당시 상황을 목격한 시민들의 인터뷰가 나왔어요. 정말 대단했어요. 여자분이 혼자서 4명을
우리나라에 이런 분이 계시다니 든든해요. 군인이라는 게 정말 자랑스럽다고 느꼈어요. 이 뉴스는 인터넷에서도 큰 화제가 됐어요. 댓글들이 수백 개씩 달렸어요. 이게 진짜 군인의 모습이다. 특전사 준장님 멋있어요. 여성도 이렇게 강할 수 있구나. 하지만 서연은 이런 관심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녀에게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었거든요. 군인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어요. 사건 이후 8달 막걸리 시장 거리는 확실히 달라졌어요. 불량배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고 상인들은 안심하고 장사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상인들의 얼굴에서 불안함이 사라졌고 시민들도 편안하게 거리를 오갈 수 있게 됐어요. 그날 저녁 서연이 다시 그 골목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사복을 입고 조용히 나타났어요. 평범한 청바지에 따뜻한 패딩 점퍼를 입은 모습은 일주일 전에 위험 있는 군인과는 사뭇 달랐어요. 해숙 아주머니가 서연을 알아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어머, 이게 누구세요? 그때 그분. 아주머니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그동안 얼마나 고마워하고 계셨는지 표정에서 그대로 드러났어요. 안녕하세요. 장사 잘 되시나 해서 들렀어요. 서연이 미소 지으며 인사했어요. 군복을 입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친근하고 따뜻한 모습이었어요. 사장님, 아니 그날 진짜 무서웠어요. 아주머니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는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그때 한 중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여학생이 어머니와 함께 지나가다가 서연을 알아봤어요. 엄마, 저분 뉴스에 나온 그 군인 아주머니 아니야? 여학생이 작은 목소리로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어머니도 서연을 자세히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것 같네. 정말 대단한 분이시더라. 모녀가 조심스럽게 서연에게 다가왔어요. 여학생이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어요. 혹시 그날 뉴스에 나온 분 맞죠? 서연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그런 것 같네요. 여학생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녀는 평소에 군인이 되고 싶어 했거든요. 저도 나중에 군인이 되고 싶어요. 언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여학생의 말에 서연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자신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이 기뻤거든요. 꿈이 있다는 게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강함이라는 건 주먹이 센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서연이 여학생의 눈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말했어요. 진짜 강함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마음에서 나와요. 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옳지 않은 일에 맞설 수 있는 용기 말이에요. 여학생이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도 감동한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해가 지고 골목에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따뜻한 음식 냄새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진 평화로운 저녁이었어요. 서연은 이런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작은 행동 하나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정의를 지키는 일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를 깨달았어요. 며칠이 지나고 서연은 자신의 부대로 돌아왔어요. 아버지의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거든요. 이제 정기적인 통원 치료만 받으시면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서연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어요. 특전사령부 교육관에는 분주한 움직임이 있었어요. 오늘은 신임여군 간부 후보생들을 위한 특별 교육이 열리는 날이었거든요. 다음은 육군 여성 장성으로서 작전과 현장 모두를 경험하신 김서연 준장님의 특강이 있겠습니다. 교육감의 방송이 울려 퍼졌어요. 강당에는 신입 간부 후보생들 50여 명이 정자세로 앉아 있었어요. 이들은 모두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들이었어요.
각자의 꿈과 목표를 가지고 군인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었죠. 서연이 단상에 올랐어요. 베레모는 단단히 눌러쓴 채 군복은 한치 흐트러짐 없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어깨 위 하나의 별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어요. 후보생들이 모두 기립하여 경례를 했어요. 서연도 정중하게 답례를 한 후 마이크 앞에 섰어요. 편히 앉으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하지만 따뜻했어요. 후보생들이 자리에 앉아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여러분, 강함은 누가 더 크고 생가로 판가되지 않습니다. 서연이 첫 마디를 꺼냈어요. 후보생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어요. 진짜 강함은 준비된 마음에서 나와요. 혼란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두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설 수 있는 것이죠. 서연이 잠시 말을 멈추고 후보생들을 바라봤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진지함과 열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저는 며칠 전 누군가에게 아주 짧은 질문을 들었어요. 서연의 목소리에 무언가 특별한 감정이 스며들었어요. 왜 여자가 군복을 입냐고 말이에요. 후보생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그들도 비슷한 질문을 받아본 경험이 있었거든요. 한 후보생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 질문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 질문이야말로 우리가 싸워야 할 편견입니다. 서연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우리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더 많은 의심을 받아야 해요. 더 많은 것을 증명해야 하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주눅들 필요는 없어요. 서연이 단상을 천천히 걸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저에게는 특별한 가족이 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평생 군인으로 살아오신 아버지께서 갑작스러운 병으로 쓰러지셨을 때 저는 고민했어요. 군인으로서의 의무와 딸로서의 도리 사이에서 말이에요. 후보생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서연의 진솔한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였거든요. 하지만 깨달았죠. 진정한 강함이란 자신이 지켜야 할 것들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는 걸요. 가족을 지키는 것도, 나라를 지키는 것도,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도 모두 같은 마음에서 나와요. 서연의 말에 후보생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중 한 명은 특별했어요. 바로 며칠 전 분식집 근처에서 서연을 목격했던 한 시민의 딸이었어요. 그 사건을 계기로 군인이 되겠다는 꿈을 더욱 확고히 하게 된 거였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큰 용기예요. 서연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편견과 선입견을 뚫고 여기까지 온 거니까요. 그 특별한 후보생이 조용히 다짐하듯 속삭였어요. 저도 저 별을 달고 싶어요. 서연이 그 소리를 들었는지 그쪽을 바라보며 격려하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구도 군인이 될 자격을 타고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누구든 이 길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서연의 말에 후보생들의 가슴이 뛰었어요.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군인의 길은 쉽지 않아요.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외로울 수도 있어요. 서연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걷는 이 길의 끝에는 자랑스러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강함이란 다른 사람을 짓밟는 힘이 아니라 약한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정의롭지 못한 일에 맞설 수 있는 의지이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에요. 후보생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서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 깊이 새겨졌거든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이 나라를 지키는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서연이 마지막 말을 준비했어요. 성별이나 편견에 굴복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그리고 자랑스럽게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세요. 강당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후보생들의 눈빛은
희망으로 가득했어요. 강의가 끝난 후 몇몇 후보생들이 서연에게 다가와 질문을 했어요. 준장님, 처음 군인이 되셨을 때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한 후보생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물론 있었어요. 지금도 어려운 일은 계속 생겨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서연이 따뜻하게 답했어요. 어떻게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었나요? 또 다른 후보생이 간절한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처럼 같은 꿈을 가진 동료들이 있다는 것 말이에요. 서연의 답에 후보생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대화가 끝나고 서연이 강당을 나서려 할 때 그 특별한 후보생이 다가왔어요. 준장님, 저는 그날 분식집 사건을 직접 봤어요. 후보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멋있었습니다.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고맙네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세요. 서연이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어요. 저도 준장님처럼 되고 싶어요. 약한 사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요. 후보생의 진심이 서연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분명히 그렇게 될 거예요. 응원하고 있을게요. 서연이 뒤돌아 단상을 내려갔어요.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후보생들의 눈빛은 존경과 동경으로 가득했어요. 그녀의 어깨 위에서 단단하게 빛나는 별 하나가 그들에게는 희망의 등대가 되었어요. 교육관을 나서며 서연은 생각했어요. 자신이 걸어온 길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랐어요. 한편 수개월 후 진우는 교도소에서 편지를 썼어요. 서연에게 보내는 편지였어요. 준장님, 그동안 제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편지에는 진우의 진심 어린 반성이 담겨 있었어요.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출소 후에는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서연이 그 편지를 읽을 때 마음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듯이 편견과 두려움도 언젠가는 사라질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오늘 이 강당에서 꿈을 키운 젊은 여성들이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강함은 보이는 데서 드러나는 게 아니었어요. 고요하게 준비된 마음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한 따뜻한 용기에서 나오는 것이었죠. 서연의 별은 오늘도 그렇게 조용히 빛나고 있었어요. 그 빛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이에요. 이렇게 한 번의 용기 있는 행동이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어요. 그리고 진정한 강함의 의미를 세상에 전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어요. 앞으로도 서연처럼 정의를 위해 용감하게 나서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일까요? 주먹이 센 것도 큰 소리를 내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강함은 약한 사람을 보호하려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불의한 일을 보고도 모른 척 지나칠 수 있지만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나서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용기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믿어주세요. 여러분도 언젠가 누군가의 등대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른 분들과 함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지 알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